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의 광활한 해변에 서서 부드러운 파도가 발밑을 핥아대고 머리 위로는 별들이 펼쳐진 천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별들은 황금 모래알처럼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흩뿌려진 듯 반짝입니다. 각 별은 그 자체로 태양이며 아마도 우리의 시야 너머 먼 세계에서 생명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바람의 속삭임처럼 한 생각이 스며듭니다. 우리 인류는 이 은하계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불변하는 법칙이 보이지 않는 실로 우리를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만년이나 100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말입니다. 이 생각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구 위 첫 발자국부터 무한한 공허를 가로지르는 항해까지 끊임없는 진보의 이야기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풍경을 가로지르는 강물처럼 그 경이로움과 애틋한 멜랑콜리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96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그 해입니다. 약 38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횡단한 이 순간 세계는 숨을 죽였고 거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아이들은 별에 손을 뻗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먼지 쌓인 표면을 걸으며 깊은 고립을 느꼈습니다. 지구는 잉크 같은 어둠 속에 빛나는 푸른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후 1997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소저너 탐사 로버가 화성에 착륙하여 인류가 붉은 행성 표면에 처음으로 접촉했습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 최단 거리는 약 5,500만 킬로미터로 현기증 나는 심연을 내려다보는 듯합니다. 붉은 바위 지형에서 부드럽게 소용돌이치는 먼지 악마의 초기 영상은 새로운 고향에 대한 희망을 불꽃처럼 피워 올렸습니다. 더 최근인 2025년까지 보이저 1호 탐사선은 지구로부터 약 250억 킬로미터를 넘어 항해를 계속하며 성간 공간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태양의 빛이 희미한 반짝임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2026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일광일 거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부터 오는 무선 신호가 이제 하루 전체를 소요하여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의미로 먼 과거의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정에 따르면 보이저 1호의 속도 17km/초로 태양계 외곽 오르트 구름을 넘어서는데 약 30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점점 더 멀리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은하수를 인간 몸의 거대한 몸통에 비유하면 수천억 개의 세포가 별을 상징하듯 보이저가 커버한 거리는 하나의 미세한 세포조차 뚫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두운 동화 속 이야기처럼 숫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속도 17km/초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즉 오르트 구름을 지나려면 약 30만 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하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펜실바니아 대학교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약 20억 년이 소요됩니다. 원래 추정은 16억 년이었으나 2026년까지 천문학 저널에 발표된 은하 모델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최근 연구는 은하 직경 약 10만 광년을 횡단하는 데 여행 방향에 따라 20억 년 이상 걸릴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6억 년 전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생명은 단세포 유기체로 원시 바다에서 느긋하게 떠다니며 염수 속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존재의 첫 춤을 연출했습니다. 16억 년 후 태양은 적색거성으로 팽창하여 지구를 삼키고 우리의 푸른 행성을 재로 만들 것입니다. 보이저 1호는 베토벤의 공명하는 음악, 아이들의 웃음소리, 광활한 바다의 이미지를 담은 황금 메시지를 싣고 있지만 결코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없는 어둠 속을 조용히 떠다니며 이틴 기도처럼.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해결책을 고안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는 모든 문명에 세워진 우주 감옥으로 세계의 강력한 벽이 탈출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첫 번째 벽은 속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제한된 것처럼 엑셀러레이터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한계는 빛의 속도,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한 번의 심장박동에 지구를 7.5회 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들리지만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립니다. 지연된 인사처럼.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2년입니다. 은하 가장자리까지는 10만 년입니다. 그 속도를 달성하더라도 은하 테두리로의 여정은 10만 년을 소비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문명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별먼지에 묻힌 유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빛의 장벽을 뚫을 수 있다면? 그러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과 속도의 관계를 밝힙니다. 빨라질수록 무거워집니다. 빛의 속도에 접근하면 단순한 나사 하나가 지구보다 무거워집니다.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산을 맨손으로 옮기려는 시도처럼. 119년이 흘렀고 유럽 핵 연구기관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같은 입자 가속기에서 무수한 실험이 이를 검증했습니다. 그런 가속기에서 양성자는 빛의 속도의 99%에 도달하며 질량이 7,000배 증가합니다. 상대성 효과를 보정하지 않으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 위성은 하루에 10km의 위치 오차를 축적하여 세계 지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빛의 속도 한계는 한가한 이론이 아닙니다. 항해사가 정복할 수 없는 격렬한 파도처럼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럼 공간을 구부리는 엔진, 소위 워프 드라이브는 어떻습니까? 이는 과학 소설 속 꿈처럼 앞 공간을 압축하고 뒤 공간을 팽창시켜 우주선이 정지한 채 공간 자체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1994년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레가 그런 워프 드라이브의 수학적 모델을 계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부정에너지 물질입니다. 부정 질량을 가진 물질로 중력이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10만 파운드를 빌려주었는데 갑자기 20만 파운드를 빚진 상황처럼 70년 이상 페르미 연구소 같은 실험실의 물리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엘라베마 대학교 헌츠빌 캠퍼스의 자레드 푹스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부정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광속 워프 드라이브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빛의 속도 이하에서 작동하며 안정된 공간 버블을 생성하기 위해 확립된 물리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지만 여전히 멀고 에너지 요구량이 작은 블랙홀의 힘을 이용하는 듯 거대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부정 에너지가 존재하더라도 물리학자들은 10m 워프 드라이브 우주선의 목성 질량에 해당하는 부정 물질이 필요하다고 계산합니다. 영원한 폭풍이 맹렬히 몰아치는 가스 거성입니다. 따라서 워프 드라이브는 물리학자들의 수학적 오락처럼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해지기 위해 1파운드를 쓸 때마다 2파운드가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이론처럼. 미국 항공우주국의 이글웍스에서 해롤드 화이트 같은 과학자들의 추론은 에너지 요구량을 1톤으로 줄일 수 있음을 제안하지만 이는 현재 기술을 훨씬 초월합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최근 진보, 엔지니어 소니 화이트와 카시미르 동료들의 모델을 포함하여 이국적 물질 없이 초광속 추진을 재구상하지만 실제 구현은 에너지 장벽과 중력파 안정성을 극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처럼. 두 번째 벽은 에너지입니다. 배터리가 1% 남았는데 하루 종일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려는 것처럼. 우주선 연료에 대해 태양계 전체를 태워도 부족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잔인한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 에너지 질량 곱하기 쌓인 빛의 속도에 기반하여
1톤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90%로 가속하려면 인류의 연간 총 전기 출력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99%에 도달하려면 7배, 99.9%에는 22배입니다. 최소 생존 가능한 유인 우주선은 100톤으로 생활공간, 식량, 의료 장비를 갖추고 어둠 속에서 기계가 자장가처럼 윙윙거립니다. 이를 빛의 속도의 90%로 추진하려면 태양의 100일 에너지 출력이 필요합니다. 태양은 초당 6억 3천만 톤의 물질을 소비하니 100일은 5,443조 톤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속만입니다. 도착 시 감속이 필수적이며 초광속 충돌은 대기권의 유성처럼 기화시킵니다. 따라서 실제 에너지 필요는 2배로 우주 앞에서 우리를 왜소하게 만듭니다. 2025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최근 추정은 첨단 기술로도 성간 여행 에너지 요구가 카르다셰프 척도의 일형 문명의 수학 능력을 초과함을 확인합니다. 핵융합은 어떻습니까? 최적 반응은 질량의 0.7%만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100톤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90%로 추진하려면 천문학적 연료량이 필요하며 연료 자체의 무게가 과부하된 여행자처럼 우주선을 짓누릅니다. 지구 바다의 모든 중수소를 추출하면 50억 톤입니다. 몇 개의 지구가 필요할까요? 반물질은 1g의 소멸이 4만 톤의 트리니트로톨루엔 폭발물에 해당합니다.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유럽 핵 연구기관이 풀가동으로 연간 1000분의 1g을 생산합니다. 이 속도로 1g에 10억 년이 걸립니다. 제국이 수천 번 흥망하는 기간입니다. 게다가 반물질은 무엇과도 접촉 시 소멸하며 안전 저장이 불가능하지만 2026년 도쿄 대학교 실험은 자기 함정을 테스트했습니다. 태양 돛은 연료 없이 빛 압력으로 추진되지만 빛의 추력은 미약합니다. 지구 궤도에서 제곱미터당 모래알 무게입니다. 1톤 우주선을 가속하려면 100km 제곱돛이 필요하며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추력이 약해져 태양계 내에 좌초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 지상 100기가와트 레이저 배열로 1g 물체를 빛의 속도의 20%로 가속합니다. 100기가와트는 삼엽댐 출력의 5배로 그램 규모 칩을 추진하는 데 불과하며 일방향으로 20년 만에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통과하며 감속 없이 스치듯 지나가며 이미지를 거의 포착하지 못합니다. 산산조각난 꿈처럼. 세 번째 벽은 당신 자신입니다. 바람 속 거미줄처럼 연약한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한 달 동안 실내에 갇혀본 적 있습니까? 첫째 주에는 책과 음악으로 견딜 만합니다. 둘째 주에는 불안이 스멉니다. 시계 초침이 신경을 긁습니다. 셋째 주에는 모든 것이 짜증나고 벽이 좁아지는 듯합니다. 넷째 주에는 완전히 작아진 느낌으로 마음이 고독 속에 표류합니다. 밀폐된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밖은 영원한 어둠, 반짝이는 별 없고 기계의 윙윙거림과 자신의 숨소리뿐입니다. 수십 년을 견디다니 당신이 무엇이 될지 상상조차 두렵습니다. 아마 기억 속을 방황하는 유령일 것입니다. 2015년 미국 항공우주국은 하와이 우주 탐사 아날로그 및 시뮬레이션 HISAS을 실시하여 6명의 자원봉사자를 1년 동안 밀폐돔에 거주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자신만만, 미소 밝고 악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 한 명이 절망에 빠져 그림자 속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째 2명이 숟가락 분쟁으로 거의 싸움을 벌였고 좁은 공간에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8개월째 한 명이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정신건강이 유리처럼 깨졌습니다. 10개월째 팀은 분열되었고 신뢰가 깨진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1년을 견디면 해방되고 문 너머 햇빛이 기다린다는 희망이 유지된 상황입니다. 진정한 성간 항해는 수십 년,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고문으로
우주관 속 산채로 매장되는 듯합니다. 2026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인간 연구 프로그램 아래 최신 연구는 장기 고립이 인지 저하, 수면 장애, 집단 갈등 위험을 유발함을 확인합니다. 증상은 심각한 우울증처럼 별바람 소리가 공포의 속삭임이 됩니다. 2025년과 2026년 추가 연구, 크루 건강 및 성능 탐사 아날로그 임무처럼 가상현실 자연요법이 우주 정거장 시뮬레이션에서 고립의 심리적 피해를 줄이는 유망한 결과를 보입니다. 동면이나 저온 동결은 어떻습니까? 현 기술로는 아닙니다. 핵심 문제는 얼음 결정입니다. 온도가 섭씨 0도 아래로 떨어지면 세포 수분이 얼며 날카로운 결정이 막을 뚫습니다. 해동시 깨어나지 않고 봄 햇살에 녹는 눈처럼 녹아내립니다. 이를 극복하더라도 2026년 투모로우 바이오스타시스 같은 회사의 동물 실험에서 새로운 동결 방지제를 테스트하지만 우주 방사선이 지속됩니다. 지구는 자기장과 대기로 따뜻한 망토처럼 보호됩니다. 공간에는 없어 초광속 고에너지 입자가 데옥시리보핵산, DNA, 가닥을 끊고 암세포를 유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총알이 살을 뚫듯 수십 년 공간에서 장기가 온전치 못하고 몸이 천천히 구워집니다. 2025년 미국 항공우주국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6개월 방사선 노출은 지구상 평생분입니다. 동면 중 태양계 너머로 나아가면 점진적 방사선 구이가 초대받습니다. 두꺼운 차폐를 추가하지 않으면 우주선 질량이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세대 우주선은 어떻습니까? 후손이 도중에서 살고 죽는 곳. 가능할 수 있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근친교배 기형을 피하기 위해 최소 500명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은 매일 1kg 음식, 3리터 물, 22방미터 깨끗한 공기를 요구합니다. 생산시설, 삐삐 소리 나는 모니터로 심장박동을 추적하는 의료실, 인공조명 아래 교육을 더하면 우주선은 도시 크기로 팽창하며 수억 톤 질량으로 어둠 속에 표류합니다. 별바람이 밖에서 속삭입니다. 이를 추진할 에너지? 두 번째 벽으로 돌아가 비현실적입니다. 구축하더라도 사랑, 질투, 희망, 절망으로 가득한 500명을 금속 상자에 1000년 동안 가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세대는 목적을 알며 자손에게 녹색 지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 번째 세대는 공동 식사에서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합니다. 10번째 세대에게 지구는 취침 동화 속 신화적 낙원입니다. 100번째 세대는 희미한 램프 아래 원시 부족으로 퇴행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코넬 대학교 연구는 세대 우주선 사회 진화를 시뮬레이션하여 이상적 시작에도 300년 내 권위주의가 등장하며 메아리치는 슬로건 음영진 기도로 종교 광신, 총성과 피로 전쟁이 벌어진다고 결론짓습니다. 인구 감소나 집단 자살로 우주선은 조용하고 차가운 무덤이 됩니다. 2025년 성간 연구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 하이페리온 같은 디자인 콘테스트는 36마일 길이의 해파리 모양 모델을 제안하며 2,400명을 수용하고 인공농업과 다처제 인구 안정성을 갖지만 시뮬레이션은 사회 갈등을 주요 장벽으로 드러냅니다. 꿈을 멀게 만듭니다. 그럼 우주 다른 문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탈리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1950년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점심에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은하수는 4천억 개 별을 품고 많은 행성을 가진 행성, 생명 조건이 희귀하지 않습니다. 지능 문명으로 진화한 소수만 해도 수만 개입니다. 100억 년이면 은하를 식민화하기 충분하며 탐사선이 바람 속 씨앗처럼 퍼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울려 퍼지는 무선 신호 없고 스치듯 지나가는 탐사선 없고 다이슨 구처럼 별을 둘러싼 거대 구조 흔적 없고. 왜? 아마 그들도 같았을 것입니다. 각 문명은 동일한 물리 법칙 앞에서 절망하며 자신의 은하에 갇혀
빛이 사막을 건너는 거북이처럼 느리고 에너지가 바닷속 한 방울처럼 희귀하며 생명이 피었다 지는 꽃처럼 덧없습니다. 그들도 다른 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며 거리와 연료 비용을 계산하고 결론 갈 곳 없음. 우리는 거대한 감옥에 분리된 방에 갇힌 죄수처럼 균열로 서로의 깜박이는 불빛을 엿보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벽이 너무 두껍고 문이 너무 무겁고 자물쇠가 너무 많습니다. 외계 지능 탐색 SETI은 60년 동안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훑으며 고유한 주파수를 청취하지만 헛수고입니다. 2026년 SETI 연구소 업데이트는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 같은 새 도구로 확장하지만 신호 없고 우주의 중얼거림뿐입니다. 신호가 오더라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반영이 오면 긴사로 답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해 가능하더라도 한 교환에 8년, 100번 물음에 800년, 문명이 교체되고 제 속에서 새 제국이 솟습니다. 더 아이러니하게 우주시간 척도는 거대하고 문명 수명은 짧습니다. 두 문명이 공존할 확률은 사하라 사막에서 표시된 모래알 찾기처럼. 대개 당신이 기술과 희망으로 빛날 때 상대는 사라졌고 그들이 빛날 때 당신은 없어집니다. 속담처럼 군대가 태어날 때 나는 없고 내가 태어날 때 군대는 이뤄집니다. 2026년 새 페르미 역설 이론, 미국 항공우주국의 로빈 코벡 같은 과학자들로부터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만 급진적으로 평범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야생적으로 첨단 기술 없이 확장하지 않고 고향 세계에 머물며 성간 위험을 피합니다. 또 다른 리우츠신의 어두운 숲은 우주를 어두운 숲으로 묘사하며 생물들이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위치 드러냄이 파멸을 초대합니다. 또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처럼 복잡한 생명이 생각보다 희귀하며 진핵세포 형성의 병목 현상으로 숙주세포와 세균의 공생합병으로 지구에서 20억 년 후 한 번 발생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생화학자 닉 레이는 은하수 수십억 지구형 행성에서 단순 생명이 풍부할 수 있지만 별개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진핵세포가 복잡성을 가능케 하며 더 큰 세포의 호흡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없이 세균은 게놈을 중복 복사 없이 확대할 수 없으며 엄청난 에너지 장벽입니다. 과학자들 제이슨 라이트와 아담 프랭크의 엑스토론은 고대 문명이 별 밀도가 높지만 초신성 위험이 큰 은하핵에 거주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같은 주변부 확장을 억제합니다. 그럼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주는 비지 않지만 광활합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섬이 흩어진 바다처럼. 문명이 존재하지만 멀고 불변하는 물리 법칙으로 분리됩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지만 그 법칙으로 영원히 나뉩니다. 밤하늘이 별이 없다면 그리워하지 않을 텐데. 4천억 빛나는 태양을 보며 우리처럼 꿈꾸는 생명이 번성할 수 있음을 알기에 불만과 애틋한 슬픔이 생깁니다. 파도처럼 해변을 때리는 이는 종신형 죄수에게 창을 열어 자유를 엿보게 하는 것처럼 가이들로는 바람 스치는 잎사귀, 메아리 치는 웃음 그가 영원히 가로막힌 채. 아마 다른 문명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은하에 갇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별 천장을 올려다보며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동일한 답을 찾고 고개 숙여 우리의 작은 행성에서 지속하며 꿈이 어둠 속 불씨처럼 깜박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희망의 불꽃을 키워야 합니다. 1000년 전 조상들이 후손이 달을 밟고 엔진 포효와 깃발 펄럭임을 예견하지 못했듯 화성에서 먼지 붉은 토양의 첫 발자국. 우리는 1000년 후 지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태양계가 바닷속 모래알처럼 보일 테고 오늘의 감옥벽이 새 지성의 힘 아래 무너질 것입니다. 그 호기심이 당신을 추진하십시오. 우주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멀리서라도 우리의 발견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사에 언급된 모든 과학자, 연구자,
연구 집단에 진심 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우리의 우주 관점을 바꾼 데서부터 미겔 알쿠비에르의 창의적 어프 드라이브 모델, 엘리코 페르미의 세계를 자극하는 역설, 미국 항공우주국, 유럽 핵연구기관, 지능 탐색연구소 팀들, 그리고 닉 레인, 자레드 푹스, 로빈 코벳, 제이슨 라이트, 아담 프랭크, 해롤드 화이트 같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다른 이들의 조용한 공헌까지. 우리는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 지칠 줄 모르는 희생, 인류 지식 보물 창고에 대한 거대한 기여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미래 세대가 그 경이로운 수수께끼를 탐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